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굉장히 많은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국매도 금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게 큰 재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 하기 전에 공매도하고 곁들여 가지고 리밸런싱 날에 이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걸로. 그래서 당일날 보통은 큰 영향이 없었는데 근데 이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팔지 못하다가 리밸런싱 되는 날 한꺼번에 다 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MSCI 관련해서 리밸런싱 외국인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었고 이게 지수에 영향을 줬는데 이 매도 규모 역대 최대 매도입니다. 제가 주식한 이래로 외국인이 이렇게 현물을 많이 판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만약에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코스피는 끝난 겁니다. 뭐 그동안 어떤 전망도 다 무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망이 무효한 것도 결국은 외국인 매수를 전제로 코스피가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니까. 아니 근데 통화가치 하락을 해서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못 올라갑니다. 누군가 팔면 못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냥 속편하게 유동성 장세를 즐기려면 중소형주로 가자. 이 외국인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여러분들 아파트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누군가가 팔면 이것도 내릴 건데 뭐 분여회니 뭐 아니면 다른 부동산 업자들끼리 어떤 암묵적인 룰을 정하든 어쨌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무도 안 팔면 안 내려갑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여기에 사야 될 이유가 생기고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한번 오르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주식이 부동산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외국인의 존재입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팔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생기더라도 외국인이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에이 뭐 그것 때문에 그래 뭐 주식하는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주택 구매 담보대출 60%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똑같은 구조라면 가격이 마이너스 20%가 되면 이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 빠지는데 뭐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아파트 단지 한 5,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외국인이 이것 중에서 한 1,500세대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여기서 한 100세대만 매물 확 밀어버립니다. 5억짜리 아파트라 치고 5억짜리인데 외국인이 한 100세대만 4억에 내놓습니다. 그럼 이게 이 100세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됩니다. 가격이 되면 반대 매매 들어오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대출금 상환 못하는 사람들 다 털립니다. 그럼 뭐 아파트 금매 나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5억짜리가 1억, 2억 뭐 바닥 치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존재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도권을 잡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가도 안 내려오지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은 외국인이 그렇게 하면 뭐 신용 털리고 뭐 이런 거 몇 번 반복하면 다 거지됩니다. 예, 이래서 주식이 훨씬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빚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 매도가 일회성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아니면 21선 확인 들어갑니다. 물론 힘있게 상승했기 때문에 21선, 이 중심선 다 반등은 한 번씩 찾아 먹을 거지만, 그리고 뭐 이런 자리들 반등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꺾이면 지난 고점 부근에서 꺾였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너지를 얻고 상승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많은 매물을 받고도 코스피가 1.6% 빠졌다는 것은 체력이 강하긴 강하구나. 예, 요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 환경에서도. 외국인이 안 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외국인에 의해서 이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대형주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외국인의 행태를 보고 많이 올라봤자 3천선이다. 뭐 가만히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질 않으니까. 다만 외국인이 없는 중소형주들은 조금 잠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이 강하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의 승부를 보는 게 맞다라는 게 더욱 확실해집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양호하고 지난번 고점 근처에 갔습니다. 이걸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일단 코스닥은 수급 영향을 덜 받고 또 통화가치 하락을 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면 네, 세미콘 라이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호재가 있다라는 거고, 그 호재가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호재가 나왔을 때 아마 강한 거래량과 함께 그 물량을 소화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근데 뭐 샀다가 언제 쏟아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녕입니다. 세미콘 라이트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750만 주가 매도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밤새 안녕하겠습니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리스크하고 수익하고 바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저는 리스크가 싫으니까 안 사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지나고 나서 살 걸 수익 본 사람들 보고 조금 배가 아프고 이런 거는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NHN벅스 뭐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흐름인데, 예, 일단 그대로 갖고 있고, 변동성 하단이 5,000원 정도니까 한번 다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데 아래쪽으로 오늘 방향을 잡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예. 그리고 영신금속. 오늘 영신금속이 강하게 올랐는데, 뭐 매수 창구를 보니까 어떤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특징은 없는데, 삼성. 예전에 삼성이 조금 이렇게 많이 파는 걸 보면 오너 일가 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창구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상승한 게 달리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표적으로는 좋습니다. 지표로는 과열권이 길게 되면서 다시 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단기 고점 돌파하면 탄력 만들 수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지표는 좋은데 이게 왜 오르는지 뭐 이유가 알려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 공시 후에 오늘 일가가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러면 호재인 거고, 아니면 뭐 제가 주주 운동을 하는 종목들이 올랐으니까 오르더라 하면서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가 됐든 어쨌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도 아직 시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전체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썸 상장 관련해서 제가 이원 컴포텍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12월 14일이니까 12월 14일이면 하루 이틀, 12월 10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8일 정도 있는데, 시간이. 뭐 8일 안에 보통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는 주가가 하한가를 가도 요 행사 가격 3,490원이 안 되면, 그러면 굳이 뭐 주가 부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한가를 간다고 해도 오늘 기준으로 5,430원 뭐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월 14일인 10일까지 10일날 쏟아질 수 있으니까 9일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매물을 누가 받아줄 거냐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빗썸 상장하는데 수혜를 받는 구조긴 한데 뭐 단기 흐름이 나쁘고 기술적으로도 쌍봉 찍고 깨진 상태라서 뭐 내려올 때 거래량까지 실렸으니까 쭉 빠지면 사야 되겠다. 그것도 진짜 개떡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한 개가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창솔루션은 납입에 됐습니다. 증권 발행 결과가 나왔고, 금액 10억 원이 다 납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500원대에서 증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묶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했을 거고 또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투자자들도 저기에 참여를 했을까라고 본다면 대창솔루션에 대한 전망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동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을 거고 실제로도 뭐 내년에 LNG선 발주 많이 되고 그리고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나 이런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면 대창솔루션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좋을 수 있는데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상보는 별도로 이제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급등 패턴 진입했다가 밀렸습니다. 당장 뭐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어가 됐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연결 기준으로 뭐 더 좋아지는 부분 탑업인 양도 결정을 철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씩 다 따져봐야 나중에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손실 봤어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법인에 대한 것 같은데 이 중국 법인을 양도 결정하는 걸 바꿨다. 매각을 하는 게 계약 불이행으로 철회를 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계약 해지가 된 게 요 지분을 몽땅 넘기는 거에서 중국 현지에 IPO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373억 원인데 중국 현재 IPO를 하면 이거만큼의 자금을 땡기면서 또 절반 정도의 자금이 남는 요즘 진짜 물반 고기반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연결 기준으로 회사가 잡히고 뭐 이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저는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픽싱 다 되고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세를 보면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말에 별도로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찔끔찔끔 판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털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주는 이런 리스크 때문이라도 안 되겠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소형주들은 성장주여야만 하고 저평가여야만 한다. 요 조건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은 그 녹화를 한 거는 해당이 아닌데 그 다음 그러니까 11강에서는 중소형 성장주를 다룰 건데 그거랑 같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댓글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10,000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쁜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3,000명. 댓글이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쌓여 나가면 충분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잘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 앞에서. 맞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의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왜 명심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대로 반대로 가니까 오늘은 내릴 것 같은데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참고가 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재밌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 진정성만큼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진정성 빼고는 별거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인식이지만, 재무제표 뭐 고급 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뭐가 뭐다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봅니다. 그냥 딱 이것만 보고 나중에 성장주 할 때도 설비투자, 재무 요 두 개가 크로스 되는 것만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항상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석균삼 씨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전에 액트에서 저하고 같이 소송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의리는 최고입니다. 이분 별명이 의리의 돌쇠입니다.
정말 표현하자면 남성 호르몬 그 자체? 예. 예, 그리고 추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 건물주인데 인근에 있는 건물주 중에서 유일하게 자수성가를 하신 분. 예. 아주 뭐 귀감이 될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예, 소주 좋은데 제가 시간이 요즘 없어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가치 대비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돈 싸들고 뭐 부동산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아파트를 규제를 하니까 지방의 아파트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전체 다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옛날에는 1억으로 집 한 채 샀다면 지금은 집이 아니라 방 한 칸도 못 사는 네,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게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 보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현대 BNG스들이나 뭐 대한제분 같은 회사들도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가 주식이 안 오르고 예, 결국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계시고 네,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당장 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1년 지났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0.5%입니다. 왜? 기준금리가 0.5%니까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평균치입니다. 그럼 1년 보유해서 0.5% 이상이면 주식 투자 잘 하신 겁니다. 다만 20% 수익을 내더라도 그 과정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수명을 깎아먹었다. 이거는 잘한 투자는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0.5% 이상 수익을 내면 잘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잘 구성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당장 이런 게 있습니다. 당장 반응이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급락도. 근데 지금 바닥을 기고 있지만 나중에 관심 받을 이런 종목들을 사면 당장은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하나씩 반응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책 말씀하셨는데 저 책 한 권 냈습니다. 예. 근데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 책이 2쇄까지 찍었습니다. 예. 근데 그 포장하고 발송하고 이것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코소리가 이 소리입니까? 예. 그 각도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으면 요 마이크에서 요즘 소리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불면증.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불면증은 예, 어떤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면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투자. 네, 상보는 조금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좋은 가격에 살수록 더 대응이 쉬워지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어린 왕자의 여우가 이겁니다. 4시에 올라올 거면 4시에 만날 거면 3시부터 설레기 시작한다는 그런 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예, 그리고 예,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빼먹지 않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 휴먼 터치. 예, 뭐 우리 사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어차피 살다 죽을 건데. 예. 차 소재 사업부 인수. 뭐 현대 비엔지 스틸의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현대 비엔지 스틸 간단하게 보더라도
현대 비즈니스들이 순자산이 4천억 대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대략 뭐 자산 재평가를 하면 한 6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자산이 있고 부채 비율이 그렇게 잡았을 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30%면 그만큼 뭐 사채를 찍거나 아니면 모회사가 현대제철이었나? 예, 현대제철한테 출자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하면 뭐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이 대기업끼리 사업을 가져가고 뭐 팔고 이런 것들 대부분 경쟁 완화로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끼리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은 무조건 호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삼성이 화학 계열사 팔았을 때 경쟁이 완화가 되면서 화학업체들이 수익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LG가 반도체 사업 접고 LG 실트론 매각하고 SK 실트론으로 바뀌어서 또 대박 나고, OCI 머티리얼즈가 SK에 팔아서 SK 머티리얼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끼리 어떤 M&A를 한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 다 경쟁 완화라는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뭐 단점이 있다면 자산을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업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저는 바이오 주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게 진양제약이라든지 현대약품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는. 왜? 이거는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니까. 근데 뭐 지금 바이오 산업이 뭐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지 않냐면 가치가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발한다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중에서 우리는 개발해서 실패해도 그냥 조용히 있어버리면 그만인데 외국처럼 실패하면 실패한 걸 공시하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멈춰있는 파이프라인들도 많고 진짜 엉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돈이 몰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치료제가 나와서 수익을 얼마나 볼지는 시장에서 그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그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고, 뭐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시장이니까, 그것도 시장이 오른 거니까. 하지만 제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 모르는 걸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예. 네. 수익 보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대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동업자 정신 갖고 다른 분들 이끌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서로 돕는 환경을 만든다면, 예, 그렇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올 거니까. 예. 100만 구독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늘어나면 뭐 한 10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요런 거 몇 개 있습니다. 요런 거 앞으로 하나씩 하고, 유한타증권 한 번 더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뭐 이거 질문이 아니라 종목만 받고 뭐 매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좌를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 종목은 제가 찾기는 하지만 또 유한타 증권에서 이 제도권의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계속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런 건 필요하니까, 유사 자문업자들, 뭐 유료 리딩, 저는 지금까지 유료 리딩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보시면, 사이트에 보시면 전부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료 리딩을 하시는 분들 문제가 뭐냐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도 뭔가 예전에는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종목을 찾고 추천을 하려고 하고 해봤는데, 그렇게 쫓기면 무조건 무리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료 리딩의 가장 큰 문제가 실력이 형편없다 이걸 떠나서, 당장 뭐 계속 시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뭐 추천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한 번도 유료로 리딩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무료로 장중 리딩을 했었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굉장히, 여기서 증권사에서 뭐 지점장 정도 되려면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아주 실력이 좋고. 그래서 찾은 종목을 또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약정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 일정한 거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유한타증권에서는 그걸 안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대형주가 필요하신, 포트폴리오 전체가 필요하신 분들께 정보를 제공을 하자. 당연히 무료로. 그러면 저는 문자비가 나가니까 오히려 손실이고, 증권사가 이익을 보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없어도 좋다, 나중에 이분들이 돈 벌면 결국 이 증권사 이용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라서, 이런 마인드는 같이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그게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12월 달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하실 분들 다 대상으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 보고서 꼭 보셔야 됩니다. 내용 다 있습니다. 증시 전망, 반도체도 좋고 배터리도 좋고, 저는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자산이 많은 종목들, 철강, 이런 회사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데 뭐 다 따져보고 제가 한번 이것도 올려드릴 건데, 비싼 거는 무조건 제외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 너무 많이 올라서 빼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댓글 보다 보면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을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 가는 종목들 천천히 분할로 사는 거, 이거 나중에 한 방만 빵 치면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 다 확인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도 댓글 보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악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악플을 누군가 다셨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멍멍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의미는 없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서 이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계속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